안녕하세요. 똑소리 닥터 똑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성형 탈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형 탈모는요, 비반응성 탈모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앞머리와 정수리를 침범을 합니다. 모발의 밀도가 적어지고 점진적으로 줄어들죠. 일반적으로 여성형 탈모는 대머리로는 진행하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서 탈모가 진행되면서 두피에 영향을 받는 부위의 모발의 커버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여성형 탈모의 치료 목표는 추가 탈모를 최소화하고 성모의 재성장을 유도하는 거예요. 치료 반응은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부터 추가 탈모가 억제되면서 개선되기도 하고 모발이 아주 다양한 수준으로 재성장됩니다. 아무래도 광범위한 탈모가 진행되기 전에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아요. 조기 치료를 권장하는 이유는 불완전 반응, 즉 치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거나 적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치료를 시작하면요, 초기 치료 반응을 확인하는 데에도 최소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약물 치료는 무기한적으로 평생 지속되어야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를 하면서는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는데요. 1년에 2에서 3회 정도의 추적 관찰을 권장을 하죠. 이때 내원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직전에 내원했을 때랑 현재 머리카락 상태를 비교, 평가하는 것이 좋죠. 루드윅 혹은 싱클레어 척도를 사용하는데 루드윅은 3단계, 싱클레어는 5단계로 등급을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임상 연구에서는요, 사진을 찍는 것 외에도 모발의 밀도, 모발의 직경까지 측정할 수 있어요. 여성형 탈모의 약물적 처치는요, 국소미녹시딜, 즉 뿌리는 미녹시딜과 먹는 약인 스피로놀락톤이 있어요. 국소미녹시딜의 효과는요, 여성형 탈모에 가장 좋은 효과를 보여요. 스피로놀락톤은 원래 이뇨제로 사용했던 약물인데요, 항안드로겐 효과가 있어서 여성형 탈모 치료제로도 사용을 합니다. 미녹시딜도 원래 고혈압 약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것을 복용하는 환자에서 원치 않는 부작용인 발모 효과를 확인한 후에 바르는 형태까지 개발된 약물이죠. 미녹시딜의 기전 자체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모낭의 성장기를 연장시키고 휴지기, 즉 모발이 자라지 않고 쉬는 기간을 단축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작은 모낭의 비대를 유발해서 성모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미녹시딜 제품은요, 2% 용액, 5% 용액, 5% 거품 제품이 있는데요. 남성에서는 2%보다는 5% 용액의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지만 여성형 탈모에서는 두 가지 농도 중 무엇이 더 우월하다라는 보고는 없어요. 즉 2%, 5% 용액 둘 다 사용할 수 있죠. 단 5% 용액의 경우에는요, 농도가 높다 보니까 두피가 가렵다거나 비듬, 구렛나루에 원치 않는 담호증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조금 더 보고가 된다고 해요. 2%의 경우엔 하루 2번, 5%는 하루 1번 적용을 합니다. 두피에 바르고 난 후에는요, 손을 잘 씻어야 하고요.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 도포를 하는 게 좋아요. 충분히 마를 시간을 주는 거죠. 미녹시딜의 경우에는요,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최소 4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니까요. 한두 달 사용하고 효과 없네? 빠르게 판단하셔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꼭 아셔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미녹시딜을 사용하고 나서 첫 2주에서 2달 사이에 모발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부작용이 아니고 약효를 나타내기 전까지 벌어지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꼭 아셔야 하죠. 항안드로겐 약물인 스피로놀락톤은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100에서 200mg을 사용을 하는데 약물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은 50mg부터 시작을 합니다. 환자가 적응을 잘 하시면 2에서 4주 후에 100mg으로 용량을 늘리죠. 이 약물도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 사용을 해야 되고 100mg으로 반응이 적으면 200mg으로 용량을 올릴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는 두통, 성욕 감퇴, 월경 불순, 기립성 저혈압, 피로, 고칼륨 혈증이 있습니다. 임신 중에 사용을 하면은 남자 아기의 여성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스피로놀락톤을 사용한 후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또 다른 항안드로겐 약물인 피나스테라이드를 대체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피나스테라이드는 주로 남성형 탈모에 사용하는데 여성형 탈모에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모낭에 작용하는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감소시켜서 탈모를 방지하죠. 이 약물도 반응은 6개월 정도를 봐야 하고요.
2.5에서 5mg을 하루에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이 약물의 효능이나 안정성을 직접 평가한 연구는 없어요. 부작용 자체는 흔하진 않는데 항안드로겐 약물이다 보니까 임신을 고려 중이거나 임산부에게서는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녹시딜, 스피로놀락톤 혹은 피네스테로이드를 사용한 후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 주사, PRP 주사를 주사할 수도 있고요, 저수준 레이저 요법이나 경구용 미녹시딜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러한 치료도요, 6개월 후에 재평가를 받아야 하죠.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모발 이식이 대안이 되겠습니다.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는요, 혈소판에서 방출되는 성장 인자, 그로스 팩터가 있는데 이것이 모발 재성장에 기여한다는 개념이 기초예요. 주사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두통이라든지 출혈, 두피의 발적이나 부종이 발생하는 부작용들이 있겠어요. 두피에 레이저를 쏘는 것은요, 뭔가 생소하게 다가오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효과와 메커니즘은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레이저가 세포의 유사 분열을 촉진시키고요, 모낭 줄기세포와 모낭의 각질세포를 자극하고 세포 대사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항염증 작용으로 모발 생장에 도움을 준다 라는 가설적 수준에서 레이저 치료를 탈모에 사용하고 있죠. 위에 다양한 치료법들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모발 이식을 고려하는데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비싸겠죠. 그리고 시간도 들여야 하고 통증, 감염, 일시적인 탈모, 그리고 최악의 상황으로는 이식 실패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보통 후두부 모낭을 채취해서 이식을 하게 되는데요, 후두부 모낭 밀도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요, 모발 이식에 적합하지 않겠죠. 자, 이번 시간엔 여성형 탈모의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등모하세요. 똑딱이었습니다.